정리하자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모멘텀이 있고요. 10월 국경절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기대 모멘텀이 있고요. 여기에 시장 조정이 올 수 있다면 적으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섹터겠죠. 안녕하세요, 지투생 여러분. 영상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주신 피드백 잘 받았습니다. 대체로 집중도 있게 바뀌었다고 말씀 주셔서 일단은 이대로 해볼게요. 이번 주 시장도 다행히 큰 흔들림 없이 고무적인 흐름 속에 지나가고 있죠.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강한 탓인지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에 국내에서는 정책 되돌림 기대감도 시장 상승을 거들고 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상복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정책 신뢰 회복의 첫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3,300을 뚫고 나아가 4,000까지 가려면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이 먼저 선행돼야겠죠. 사실 지난 5, 6월에 우리 시장이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단순히 싸니까 산다, 저가 매수세나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현재 시장은 3가지 정책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유지,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수준으로의 재논의, 세 번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소각 시점이 즉시 혹은 6개월 이내로 정해질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9월 말쯤이면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 전후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하나랑 그리고 추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섹터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섹터는 인바운드 섹터고요. 최근 중국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스터디 차원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2차전지입니다. 한동안 주가 조정이 깊게 들어갔던 2차전지 종목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럴 땐 오히려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쪽을 찾아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겠죠. 추석 연휴가 있다면 사람들이 뭔가 이동하고 소비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호텔, 숙박, 여행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생기고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앞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과연 이러한 소식들이 시장의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강한 모멘텀이 생긴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바로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인데요. 9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 가능해지고요. 최대 15일 체류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죠. 이전에 사드 사태 이후에 막혔던 단체 관광이 8년 만에 본격 재개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10월 초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 연휴가 있어요. 이 기간엔 중국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해외여행도 굉장히 급증하겠죠. 시기상으로 딱 맞물린 이런 타이밍, 인바운드 관련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 먼저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이고요. 지난 8월에 무비자 입국 검토 뉴스의 상한가를 갈 만큼 테마에 따라 강하게 움직이는 성격이 있죠. 최근에는 CB 물량이 약 100만 주 가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이런 모멘텀을 계기로 반등을 했을 때 해당 물량을 엑시트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 쪽의 JS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가방, ODM, OEM 기업인데 2024년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을 인수하면서 호텔 사업을 본격화했죠. 올해 호텔 부문 예상 영업이익만 250 전후로 계속 성장 중이고요.
최근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눌려있지만 OEM 매출은 안정적이고 호텔 부문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면 저평가 해소 여지가 크죠. 그리고 호텔은 3분기가 성수기고요. 현재 시총은 약 3,300억 전후고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약 1,300억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는 멀티플 2점 몇 배, 3배도 안 되는 수준이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모멘텀이 있고요. 10월 국경절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기대 모멘텀이 있고요. 여기에 시장 조정이 올 수 있다면 인바운드 업종으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섹터겠죠. 제가 7월 달에 바이오를 얘기했죠. 그 이유는 9월 금리 인하를 보고 가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바이오를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직장인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조정 중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섹터를 지금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두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반등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차전지 주주분들은 2년 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죠. 2차전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대표 섹터죠. 그만큼 기대도 컸고 실망도 컸던 섹터죠. 전기차 캐즘, 트럼프의 EV 보조금 폐지, 중국과의 가격 경쟁,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주가는 좀처럼 반등할 힘을 얻지 못했죠. 그동안 2차전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영업이익과 동행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최근 2차전지 종목들이 리튬 가격 반등과 ESS 수요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을 주긴 했지만 이게 업황 전체 턴어라운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국은 감산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고 전방 수요가 가장 중요한 전기차 산업은 오히려 보조금 종료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9월 30일 계약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과거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보조금 종료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었잖아요. 영국은 2개월, 독일은 무려 1년간 수요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둬야겠죠. 단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다,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있잖아요. 미국 중심의 탈중국 흐름이 명확하고 중국산 소재에는 고율 관세나 세액공제 제외 등 규제가 커지고 있고 ESS 같은 새로운 수요처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SS는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서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꼭 필요하고 글로벌 ESS 시장은 2035년까지 약 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는 대체 수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구체적인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ESS 수혜와 탈중국 흐름, 미국 내 생산 가능성 등 구조적으로 유리한 기업 중심으로 트래킹하고 있고 추후에 이런 기업들을 같이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2차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EV 중심에서 ESS 중심으로, 중국 중심에서 글로벌 분산형 공급망으로, 소재 경쟁력 중심에서 정책 규제 회피 역량으로 이런 변화의 초입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업황 회복은 언젠가 올 수 있죠. 단지 언제의 문제인데 그거는 저도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보기 위해 미리 스터디를 해놓자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꾸준히 여러분과 각 섹터에 대한 스터디를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투자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 놓치고 다시 오르면 덥석 그때 사서 물리고 결국은 이때 살걸, 이때 팔걸 껄무새가 되곤 하죠. 반대로 정말 좋은 기회는 주가가 조용할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공부하며 시나리오를 세워놓은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모두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일 수 있고 모두가 기회라고 할 때가 위기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정신과 의지마저 가난해지는 거예요. 투자라는 여정에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